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던 미국의 최우방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체결했던 무기 구매 계약을 전면 취소해버린 뒤 한국으로부터 한국산 무기를 대거 사들이겠다는 깜짝 폭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발표 시점이 더 환상입니다. 최근 바이든이 바로 내년에 있을 2024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재선 출마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여서 한국을 대신해서 한국 뒤통수를 친 바이든의 이 시원한 복수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게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 라고 처음으로 대선 재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행사에서 진행한 MBC 방송과의 약식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도 최근 인터뷰에서 도대체 몇 번이나 더 말해야 재선 의사를 믿겠느냐 라면서 바이든의 대선 재출마를 확실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라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심지어 일본보다 더 많은 엄청난 규모를 미국에 투자해 미국의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을 미국 국민들조차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현지 시간 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UFC 경기가 열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커세야 센터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일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기소 인부 절차를 받은 후 나흘 만의 공개 활동입니다. 정장의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경기장에 등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복싱 헤비급 세계 챔피언 출신의 마이크 타이슨 등과 귀빈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며 관객들에게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이날 은퇴 경기를 한 UFC 선수 조지 마스비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저기에 앉아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기장에 모인 수만 명의 미국인 관중들은 일제히 Let's go Brandon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Let's go Brandon은 2021년 11월 미국 남부에서 열린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한 기자가 선수 브랜든 브라운을 인터뷰하던 중 관중들이 연호하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그대로 방송 화면을 타고 송출됐는데,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기자가 관중들의 Let's go Brandon을 외치고 있다고 얼버무린 것이 계기가 돼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할 때 쓰이는 구호가 됐습니다. 바이든을 퇴출하려는 미국 국민들의 외침은 이 경기장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바이든 퇴진을 외치는 역사상 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초대규모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바로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이 미국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수백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무기산업입니다. 미국인들은 최첨단 IT, 자동차 등 다른 모든 산업은 한국, 대만, 독일 등 다른 나라에 뒤처져도 무기는 항상 세계 1위를 해야 한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대통령 후보는 자신이 얼마나 미국의 무기 산업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 막대한 시간을 쏟아붓고 있죠. 자, 그런데 최근 바이든이 2024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직후 미국과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규모 무기 장기 구매 계약을 했던 나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미국과 모든 무기 계약을 취소하겠다라는 폭탄 발표를 하더니 한국산 무기로 모두 대체한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의 칼을 뽑아든 것은 말레이시아. 미국산과 러시아산 무기를 대규모 구매하던 말레이시아가 갑자기 한국산으로 모두 바꿔버리며 바이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 항공우주산업 FA-50 개량 전투기 FA-50 블록 20 기종을 도입한다는 깜짝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4일 말레이시아 공군이 18대의 경전투기 사업 확보를 위해 FA-50 블록 20 기종을 인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산 미사일을 사기로 했던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산 미사일 대신 한국의 천궁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대공 미사일, 즉 공중에 있는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 땅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죠. 이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말레이시아군 고위급 관계자들은
미국산보다 한국산이 훨씬 더 가성비가 더 좋다. 게다가 천공은 납기가 빠르고 수출국 현지 조건에 맞춰 개량할 수 있다. 라며 사실상 한국산으로 확정하는 분위기입니다. 7일 방산업계에 따르며 말레이시아 현지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방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LIG X1의 천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천궁에 대해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중거리 방공 체계라면서 아랍에미리트에도 35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의 수출 이력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천궁의 경쟁 상대인 나삼스는 미국 레이시언과 노르웨이 방산업체가 공동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미국 레이시언사가 1991년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 암람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개량을 거치며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6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세계 11개 국가와 나삼스를 오랫동안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 말레이시아도 당연히 미국 레이시언의 나삼스를 대규모로 사들일 줄 알았는데 이 최근 중동과 유럽국들을 비롯해 다른 동남아국들이 일제히 미국산이 아닌 한국산 무기를 초대규모로 사들이고 있다는 점, 한국산 무기가 미국산에 비해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산으로 결정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폴란드 외교장관의 발언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등을 수입하는 이 초대형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최근에는 전차 및 자주포 수입과 연계해 국내 탄약 제조업체와 한국 측에 현지 탄약 공장 건설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우 장관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를 지적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불안이 대두되면서 한국으로부터 초대규모 군사장비 구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기는 미국산보다 훌륭하다며 세계 최고의 최첨단 기술력과 세계 최고의 가성비가 더해지면서 한국산 무기를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극찬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에 대만족한 나머지 이 주변국인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군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한국산 무기가 얼마나 뛰어난지 입이 닳도록 설명했고 결국 이 국가들도 노후 전투기 대체가 시급하다며 한국산 FA-50 전투기를 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대신 유럽에서 제대로 홍보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이든이 이보다 더 충격을 받은 국가는 바로 이집트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중동과 아프리카 국들은 모두 한국산 무기로 넘어가도 이집트는 꿋꿋하게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남으며 이 수에즈 운하와 영공으로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미군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미국산 무기로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도 이집트에 미국산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역대급 외교를 펼치며 많은 공을 들여왔는데요. 이집트가 미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세게 쳤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받아먹을 것만 다 받아먹은 후 무기 계약은 미국이 아닌 한국과 체결했습니다. 무려 2조 원에 육박하는 한국산 K9 자주포 계약을 했습니다. K9 자주포 해외 수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데요. 하나 디펜스는 이번 계약에 따라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K11 사격지휘 장갑차를 이집트 육군과 해군에 공급하고 현지 생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집트 해군은 적 수상함에 대한 접근 거부 임무 수행을 위한 해외 방호용 화력 체계로 K9 자주포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시험평가 과정에서 K9 자주포가 표적함을 명중시키는 등 기대 이상의 성능을 확인시켜 이집트 군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집트는 미국산 전투기마저 취소해버렸습니다. 대신 한국의 FA-50 전투기를 대규모 사들이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아프리카와 중동의 최대 군사 강국인 이집트는 2023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국방 예산을 사용하며 군 현대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가장 큰 손 중 하나로 급부상했습니다. FA-50은 경쟁 기종인 중국 AVIC사의 L-15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M346보다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호환성이 높습니다.
이집트 현지 매체들은 FA-50 한 대의 가격은 약 4천만 달러로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나 훌륭하다라며 가성비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운영도 세계 최고다. 한국은 무기만 팔아 돈만 챙겨가는 미국과는 다르다. 방산협력과 기술 이전도 해준다. 게다가 이집트 현지 날씨, 주변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 맞춤형으로 무기를 제작해준다.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